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반장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일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투자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본 방송이 끝나면 우리 선생님들의 비밀 수업, 무료 방송까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보시냐? 먼저 화면 후 우측 하단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도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꼭 들어와서 이 전략들, 기법들, 히든 종목들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이 목요일을 책임지는 든든한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급등주 일타 강사 김정혁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간만에 좀 뚜렷한 상승장을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추석 연휴도 앞뒀고 FOMC도 앞두고 내일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률은 좀 뚜렷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무지막지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변동성이라는 것이 하방으로 내리는 상황에서도 무지막지하고 오늘처럼 뭐 코스닥의 반등이 이제 오는 날에는 코스닥 지수를 하루 만에 또 3% 이상 끌어올릴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좀 우리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편하게,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좀 지수가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뭐 그런 그림이 잘 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당장 혹은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면 FOMC 일정이 있죠. 그리고 FOMC 직후까지도 뭐 결과에 따라서 저는 변동성 장세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미증시를 보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의 악재가 있어서 그동안에 흔들렸던 게 아니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은 변동성을 굉장히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 미증시의 분위기와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어제 미증시도 우리나라 지수처럼 요즘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밤에는 뭐 2% 이상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하방으로도 마이너스 1.5% 가까운 하락이 나와줬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일봉이 양봉으로 돌려서 강보합 마감이 되긴 했지만 장중엔 마이너스 1.83% 하락하면서 마감한 흔들었었던 그런 시기들이 좀 보여졌었죠.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밤에는 PPI 그리고 지난 밤에는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물가 지표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노동시장의 고용시장에 대한 지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변동성들이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지표 발표를 가지고도 이제 뭐 오전장에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에서는 미증시가 그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를 돌리는 그런 요소들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고용 지표 안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가 지표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뭐 방향과 해석이 나오든 간에 변동성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낙폭이 굉장히 좀 컸었고 우리 증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보다 더 예민한 그 하락폭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지금 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뭐 FOMC가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또 이제 FOMC에서도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 발표는 어느 정도 뭐 확정시 되어 있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베이비 컷을 하느냐 아니면 두 단계를 낮춘 또 B컷이 되느냐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좀 갈릴 텐데 뭐 한편으로는 뭐 B컷이 나오면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한 방에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러면서 그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B컷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또 경기 침체가 많이 내려와 있고 연준에서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B컷을 했다라는 건 그걸 또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좀 그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고 하면서 진행되는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침체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뭐 이런 그 B컷 이런 부분들은 증시를 뭐 흔들기도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반등은 뭐 굉장히 기뻤으나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지나고 FOMC 직후까지는 시장이 뭐 한 번 또 빠져도 뭐 마이너스 2%대, 3%대의 음봉이 한 번은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오늘과 같은 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하면서 좀 무리하게 좀 극단적으로 혹은 뭐 이제 성급하게 지금 뭐 매매에 나서는 거는 지금 뭐 당장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또 이제 금요일이고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차분하게 보시고 다음 주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조금만 더 좀 아끼면서 좀 시장을 좀 관망을 하는 자세가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 지금 시장의 위치를 이제 좀 큰 그림을 보고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들 대비해서 혹은 뭐 이제 글로벌 악재와 좀 위기의 순간들이 오는 뭐 얘기들은 있지만 거기에 비해 충분히 많이 내려와 있고 뭐 역대급 급락도 맞은 뭐 그런 시장 이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다음 주 흐름이 좀 지난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9월 마지막 주 그다음에 말 이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시장도 충분히 이제 내성을 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뭐 원활한 반등이라던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우리 주도 업종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이제는 서서히 좀 해소가 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좋은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를 더 유독 보면 좋을지 아니면 시장의 반등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처럼 잘 나와주는 시기가 이제 금방 또 도래를 할 거로 기대를 하면서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힘들었었던 2024년도 여름이지만 이제 또 계절이 바뀌고 또 오늘도 더위가 좀 많이 꺾인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도 또 좋은 바람들이 좀 불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오늘 또 방송 들으시면서 저랑 같이 또 좋은 결과를 위해 또 좋은 준비를 같이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지막지한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9월 시장 지수가 정말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우리 시간으로는 9시가 지나면 PPI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 발표의 영향으로 미증시와 우리 국내 증시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증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관망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상승장이 나왔고 말씀대로 추석 가장 직전인 내일 시장도 조금 견조롭게 이 상승장 나와서 추석 연휴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안에서 특징주까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빼고는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부터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반도체도 참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를 약간 좀 지표 삼아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과 종목들이 반응을 좀 보였는데 요즘엔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 자체가 뭐 굉장히 뭐 스몰캡 기업처럼 그다음에 조금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은 거의 뭐 잡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어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8%가량 올랐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론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력이 셌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의 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의 분위기도 좋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증시가 그대로 좀 분위기를 받아갔어요. 뭐 삼성전자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낙폭이 좀 더 거칠었었던 한미반도체라던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과거에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지금 와서 이제 돌아보면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과거 이제 상한가 스쿨 방송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AI에 대한 뭐 앞으로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기업이면 분명하고 뭐 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주가의 반영이 상당히 많이 됐고 이게 좀 광풍으로 불어버리고 약간 좀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꺾일지는 모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더 가기를 원해도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드리고 추천을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유의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약간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과거의 뭐 기대감이라던가 광풍, 열풍 이런 것들이 이제 다소 또 꺾이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판단을 하기에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뭐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뭐 이렇게 완벽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AI 거품론이라는 얘기들도 지금 뭐 미증시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뭐 이제 엔비디아가 뭐 이제 매수의 기회다라는 또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글로벌 IB 안에서도 의견들이 갈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좀 확실성과 뭐 뚜렷한 방향성이 예상이 좀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저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반등을 해주고, 특히나 중소형 주들은 좀 더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무난한 흐름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근데 흐름을 보니까 오늘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 추이도 뭐 좀 강하게 좀 변동이 나는 그림들이 나왔죠. 근데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뭐 당장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기가 좀 난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의 저평가 기업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이제 AI 열풍과 유행들이 심리적으로 다가와야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를 좀 내려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기에는 다소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업종을 반등을 기다리시는 분들, 그다음에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투자 중이신 분들은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급 동향 그 매매표예요. 최근에는 개인들이 엄청 사고 외국인들이 대놓고 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매도를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새로 들어오는 그림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매수를 좀 계속해서 좀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거 뉴스랑 이슈들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다음에 연기금들의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순매수의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지 않는지 아니면 이것들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주가의 방향을 예측을 하는 편이 차라리 지금 현실성 있고 좀 객관적인 판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또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좀 다시 좀 자리를 잡고 좀 분위기를 살리는 분위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드리진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다 주목을 좀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뭐 다음 특징주라던가 오늘 좀 강의를 통해서 같이 좀 그 공감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 거의 뭐 반도체의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오늘 또 훨씬 컸었죠. 이제 오늘 종가가요 16만 8,800원이고요. 7.38%나 오늘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이나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AI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시죠. 과열된 주가는 이제 좀 지나갔지만 이 낙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시고요. 우선 오늘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켜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큰 섹터 안에서 또 한 번 여쭤볼게요. 내일 암학회도 열리고요. 최근 호재랑 검증적인 전망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이 네. 안에서도 하나 짚어주신다면 어딜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큰 형님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새로운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수와 그다음에 뭐 증시 자체가 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지금 뭐 단기간 안에 낙폭을 많이 키운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저가 매수의 기회는 많은 업종들에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간 안에 좀 많이 빠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뭐 그 외에 이제 제약 업종 안에서는 장기간 동안 많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오름세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추이가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새로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한다면은 제약 섹터 혹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반응을 하는 단기적인 2차 전지 섹터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시장이 어렵네, 급락이네, 폭락이네 이런 흐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불과 어제 혹은 뭐 엊그제에도 52주 신고가 흐름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뭐 분위기를 좋게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제약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게 되기도 했고, 시가총액 1위까지 이제 2차 전지에서 다시 제약주로 탈환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제약주 자체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수혜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미국의 약간 정책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만든 생물보안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성장할 수 있게 CDMO 혹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런 시장들이 눈에 보이게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명분들, 그다음에 그런 우호적인 환경들은 지금 제약 섹터 안에 더 좀 풍부하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요 정도의 기대감이고,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뭐 파면 팔수록 좋은 이슈들과 그다음에 좀 우호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베이스로 많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해보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시가총액 상위 랭커인 그 제약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흐름이 깨지지 않고 혹은 뭐 이제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제약 업종들한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 분위기를 좀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그 반응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전망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특징주로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52주 신고가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제약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안에서 왕큰 형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100만 원 황제주가 되냐 안 되냐 하고 있죠. 오늘 종가가 97만 1,000원입니다. 자, 요즘 특징주 시간 안에서 제약주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긍정적인 환경 세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또 눈에 띄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얼마나 더 중소형주를 이끌어줄지 기대가 되고 이 52주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 2가지, 큰 형님 2가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의 사연, 고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과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한번 왔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보다 바다를 사랑하는 바다사나이 바다왕입니다. 제 나이 올해 60인데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 타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배에서 하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 먼 바다까지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다 보면 그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수평선 한가운데 있는 그 기분이 진짜 이상하면서도 소름 돋습니다. 자연 앞에 사람은 정말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죠. 또 그 넓은 바다에서 고기의 입질이 올 때 그 고기를 낚을 때의 손맛도 잊지 못해서 자주 나가는 것 같네요. 최근에는 이런 제 바다 사랑이 투자로도 이어져서 제가 삼성중공업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0,000원이고요. 이 비중 20%입니다. 제가 5월에 매수를 했는데 올랐을 때 매도를 못해서 현재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낚시보다 저는 국내 주식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업의 미래와 이 삼성중공업의 전망 여쭤보고자 하고요. 저의 바다와 낚시에 대한 애정이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바다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께서 또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조선업의 삼성중공업입니다. 우리 또 김정엽 전문가님이 조선주 하시면 정말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사랑한다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해주실 말씀이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조선업 시장 그리고 삼성중공업 전망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앵커님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뭐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유독 사랑하는 그런 업종 중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 좀 좋은 수익을 위해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섹터가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 K조선 기업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낚시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낚시도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기회와 또 입질이 올 때까지 차분하게 또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뭐 조급해하지 마시고 뭐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서 또 큰 물고기가 또 낚여서 올라오는 것처럼 또 좋은 수익률이 낚여서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더 좀 기다려 보시고 인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삼성중공업의 기업 내용은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간만 뭐 더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좀 변화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이제 그 어떤 종목에게도 영향력을 좀 미쳤었고, 뭐 그 흐름을 완벽하게 회피하기에는 좋은 기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수의 움직임이 너무 좀 불가피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좋은 내용들이 뭐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조선주들이 좀 좋으려면은 이 신조선가라고 해서 배를 만드는 그러니까 배를 판매하는 이제 그 가격이 되겠죠. 요즘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08년도에 신조선가의 그 역대급 최고치를 좀 찍고 그 이후부터 이제 조선 사업들이 좀 많이 몰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역사적인 전고점 최고점에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돌파가 된다라는 게 뉴스로 이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이제 뭐 물론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을 늘리는 그런 그 재무적인 요소로서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신조선가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내용 자체도 조선주에게 분위기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뭐 재료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뭐 조선 기업들이 요즘에 잘 올라가는 이유는 돈을 잘 벌고 그다음에 과거보다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강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실제로 요즘에 좀 잘 나가긴 합니다. 뭐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점유율 1위를 좀 다투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 일본 같은 경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싼 가격으로 양으로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은 대략 뭐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미래 일감들을 다 이미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수주 계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게 이러면서 쌓여 있는 일감들이 이제 3년 혹은 뭐 3년 이상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급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수주나 막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주들이 막 이게 요청들이 들어오면은 돈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펌핑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감들이 남아 있고 나중에는 뭐 언젠간 꺾이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뒤에 이제 쌓이는 수주들은 더 돈이 되고 더 땡겨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이게 뭐 좀 가치적으로도 쉽게 꺾일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조선가 추이가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뭐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일가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재무적으로 흔들릴 이유는 뭐 지금 당장은 전혀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좀 볼까요? 2024년도에 그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세 자리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서 한번 좀 묵직하게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 제가 제시드렸던 위치에서 최고점까지는 한 60% 정도 가량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이 종목을 세 자리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K 조선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무제표의 그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023년도, 2024년도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수주 일감들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적자였던 영업이익들이 흑자로 바뀌는데 그리고 그 2023년도 한 해 동안 만들어놨던 흑자를 지금 2024년도 반기 만에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5% 상승.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폭을 보였는데 이 주가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아직은 좀 덜 반영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중공업은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좋고 그다음에 멀리 보고 길게 보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지난 전고점 구간인 일단은 12,000원으로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의 투자를 좀 멀리 하고 좀
깊게 보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종 목표가는 적어도 2만 원까지는 목표해도 지금은 충분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가격 전략에서 손절가를 또 잡아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추세가 꺾여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뭐 돌발 변수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주가가 한 7,0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이 종목 묵직하게 가져가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조선주 하면 또 정엽쌤이거든요. 이 낚시처럼 기다리면 물고기가 또 오는 것처럼 이 조선업도 비슷하게 보고 계세요. 기다리시면 입질 올 것 같다라고 하시고요. 이 신조석가도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향후 수주권들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급할 것 없다라고 하시고요. 지금 실적 대비 주가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하시거든요. 따라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흐름 좋고요. 수주권들도 이미 지금 많이 받아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잘 하셨다, 종목 선택 잘 하셨다라고 칭찬 주셨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1차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만 원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는 7,000원 주셨으니까 이 가격 전략 기억하시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 전망 좋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수익 많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종목 사연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지난 강의 잠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2차 전지, 오늘 반도체와 투톱으로 함께 좀 잘 가졌는데 이거 짧게만 말씀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죠. 뭐 이제 이번 주 초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뭐 이번 주 월요일만 한다 하더라도 2차 전지가 뭐 죽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많이 밀리기도 했는데 뭐 오늘 그다음에 어제 특히나 이제 어제 흐름들을 보면은 또 2차 전지가 또 하루 만에 또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이런 이제 극단적인 분위기 변화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는 뭐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 뭐 지금 당장 모멘텀이 터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FOMC 이후에 뭐 증시의 방향을 저는 상방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반도체에서 잃어버린 그런 신뢰들을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반대급부로 그다음에 뭐 반사익수의 느낌으로 좀 많이 빼앗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잘 제시를 드렸고 그다음에 추천을 드린 이후에 결과치가 좀 빨리 나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한 20% 정도, 25% 정도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좀 주춤하다가 지금은 가격을 좀 다시 되돌려 놨어요. 그리고 여전히 뭐 바닥에 위치해서 좋은 이슈들과 좋은 내용들은 저는 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들이 뭐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뭐 전제하에 저는 지금 뭐 위치에서는 가격이 다시 되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 다음에 혹은 뭐 이제 놓치셨거나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저는 이제 뭐 재진입의 뭐 기회가 충분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 혹은 뭐 제가 제시드렸던 뭐 K엔솔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그 히든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2차 전지 느낌이 아니고 뭐 2차 전지에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이제 확대하고 이제 늘려가겠다라는 수혜를 좀 멀리 장기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 주간 시장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원하는 그림이 뭐 바로 나오진 않았지만 뭐 오늘도 장중에 10%까지 상승했다 뭐 이제 움직임 보여주고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이런 그림은 여전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네 뭐네 이런 얘기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코리아 FT라는 기업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역대급 영업이익을 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종목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품을 좀 판매하고 나아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주봉이나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지금이 이제 넘어야 되는 매물대에 근접을 했지만 지금 여기를 뛰어넘으면은 그 다음부터 탄력이 더 빠르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그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저는 충분히 제가 이 상한가스쿨 방송을 하는 동안에 좋은 결과치를 보여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이제 흐름들이 또 강하게 나오거나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오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AS 해드리고 목표가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좋은 섹터 2차 전지라고 합니다. FOMC 이후에 또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말씀 주셨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재진입이 가능한 위치다. 또 코리아 FT도 현대차와 함께 하이브리드 수혜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종목이죠. 이 두 종목 다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 예상되니까 이 두 종목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의업생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갖다 대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도 클릭해 주시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하시면 정혁쌤과 본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3가지 방법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상승장을 봤었던 목요일인데요. 이 밤 끝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딜사이트 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또 좋은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 좋은 명절 보내시고 올해 뭐 지금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뭐 남은 올 한 해 또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행운과 또 많은 수익이 이어지기를 저 열심히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또 안내해드리고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강의도 열심히 좀 따라 보시면서 저랑 같이 시장의 트렌드들 잘 잡아놓고 그다음에 또 좋은 종목들 미리 선점하고 이런 전략들도 많이 좀 팔로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석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열심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증시의 요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우리 증시 차트를 보면은 딱 눈에 보이는 하락세와 여기에 이제 뭐 뼈아픈 이런 급락의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눈에 뭐 그대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좋은 반등이 나와서 또 좋은 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커져 있고 오름세를 보이다가도 또 폭락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 우려감들이 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이 아래 공포라고 해서 이제 뭐 리세션,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키워드와 뉴스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가 급락을 했었을 때 뭐 아래 공포다. 그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뉴스들도 시장에서 뭐 계속해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뭐 증시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증시가 너무 급락과 폭락을 해버리면은 평소에 우리가 가져갔었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힘들어 하실 텐데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잘 버텨내시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지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만 더 좀 기다려 보시고 제가 이제 9월 달 이후에 뭐 10월 달 증시에서는 분명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흐름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좀 멀리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요즘에는 금리 인하라는 이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키워드를 그다음에 일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잠시나마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이 금리 정책에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지금 뭐 과거 너무 먼 과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이 당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금리가 인하를 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좀 하락을 해서 그 금리가 이제 빠졌었던 요 시기,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혹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증시 흐름들이죠. 그 당시에서는 우리가 뭐 먹고 살기 굉장히 좀 편했던 시기 같아요. 뭐 부동산 사기에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막 돈이 많이 좀 풀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좀 삶의 일반적인 그 시민분들도 뭔가 좀 삶의 질이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겪기도 했었죠. 자, 그때 그 이제 금리가 어땠냐면은 굉장히 뭐 제로 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가 유지가 막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그 금리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저금리가 유지가 됐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을 시장에서 막 더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막 현금을 돈을 시장에다가 막 엄청 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막 돈을 풀고 막 현금을 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화폐의 가치가 또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그만큼 사람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경제학적으로 기초가 되는 그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폭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공급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겪고 있는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요 시기가 딱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빠지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에다가 막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철강 가격도 올라가지, 구리도 올라가지, 목재, 뭐 반도체 모든 원재재들이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그 크게 체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지 않아서 물가가 올라가죠. 근데 그 공급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 물가를 올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공급을 이제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그 수요, 즉 뭐 소비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은 이제 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풀어놨었던 돈들을 이제 뭐 그 국가 차원에서 다시 좀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긴축 정책을 이제 펼치고 거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이제 꺼낸 거죠. 그래서 단기간 안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기도 했었고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좀 체감되는 그 시민들이 느끼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이제는 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까지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돈이 계속 긴축이 되고 실제로 좀 그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부흥된 경기를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막 올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아니면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시점에서 많은 소비자들,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또 뭐 내용들이 나오면 환호하고 요랬던 시기들이 그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명분으로는 뭐 물가가 확 잡힌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둔화라던가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하고 즉 말하는 돈을 풀면서 예전처럼 다시 좀 먹고 살기 편해지는 돈이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또 좋은 경기에 이제 부흥기를 좀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작을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지표들이 막 발표가 되고 있어요. 앞서서 보셨다시피 뭐 아래 공포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 뭐 그렇게 체감이 되고 막 공포감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경기의 부양책으로 살기 좋은 뭐 그 경기 뭐 살기 좋은 주식 시장을 만들기 위한
위한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이클적인 론으로 이렇게 뭐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와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뭐 확정시 확실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그 큰 금리 정책 자체를 크게 또 방향을 바꾸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잡음과 소음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지금 직전의 위기이기 때문에 위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약간 좀 개인 투자자들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빨리 나가라고 막 흔드는 그런 느낌의 이제 시장의 낙폭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와 이 사이클의 흐름을 아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참아야 될 시기는 거의 끝났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또 PPI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FOMC 금리 발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베이비 컷이냐 빅컷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다시 한번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증시 자체도 바닥을 다지면서 충분히 좋은 그림과 좋은 반등을 보여줄 것이고 특히나 돈이 풀리고 이제 그 긴축을 줄여간다는 시점 안에서는 그동안에 너무 소외를 받았었던 코스닥한테는 충분히 선진국 지수로서 더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뭐 겨울 그다음에 뭐 내년 초에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 얻어갈 수 있는 많은 수익들이 저는 충분히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직 좀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스타트를 준비를 해보시고 뭐 이제 내 물려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희망을 좀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뭐 추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세팅을 좀 해두시고 그다음에 또 좋은 그 주식시장에서의 결과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포커스는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을 줄여줄 것이고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서 간다라고 하면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굵직한 큰 변화와 모멘텀인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놓치면 안 되겠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낮은 금리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들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서는 혹은 저금리가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들이라던가 고성장주들이 보통 부각을 많이 받아요. 뭐 고성상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성장주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이 성장주 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 거의 대표적으로 얘기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막 1000% 올라가고 뭐 2000% 올라가고 이런 이제 레전드 기록을 좀 보여주는 그때의 시기를 보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서 진행형으로 나오는 시기라던가 아니면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시기라던가 이때부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주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뭐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먼저 보이긴 하지만 뭐 중소형 기업들은 뭐 대부분 지금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준비를 할 만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은 어차피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바뀌는 시점에 왔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하나의 수혜주 섹터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주를 꼭 봐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도출을 했죠. 그럼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이제 그래 그 금리적인 정책 그다음에 바닥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우호적인 배경들은 나왔는데 뭔가 좀 그 마라탕 같은 좀 자극적인 이런 맛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극제가 와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극적인 모멘텀들이 들어와야 투자들이 또 빠르게 들어오니까 뭔가 좀 더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이제 붙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뭐 실적이라던가 좀 가치주적인 성격이 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적인 측면이라던가 뭔가 전반적인 제약주의 분위기 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뉴스들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대선 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는 또 TV 토론회가 나오면서 뭐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해리스 관련된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정책주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양 후보가 우리나라의 약간 좀 저출산 정책 느낌처럼 사회적 문제가 좀 너무 심해져 버린 상황이라 양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혜는 없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이 약가 인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목표를 좀 바라보고 있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뭐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늘려야 된다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약가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서로의 공동 목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미국에선 이 그 복제약 시장 자체를 약가 인하를 위해서 키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좀 강국으로 좀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정책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화면 볼까요? 그리고 실제로 뭐 작년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작년 기준은 내년이고 이제 올해가 되겠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최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망을 본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성장세에 힘입어서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런 뉴스들로 결과치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이오시밀러는 앞으로 정책도 좋은데 지금 분위기가 시장 자체가 성장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도 오늘 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제가 좀 더 원픽 종목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지금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바닥에서 미리 준비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관심주로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볼까요? 미국 쪽에서도 요즘에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좀 세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최근에는 그 하원을 통과를 했다. 그래서 뭐 상원 통과도 좀 유력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아무튼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거는 약간 표적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제약 기업들을 좀 표적으로 하고 밀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좀 그 보안법들, 그러니까 새로운 법들을 좀 개정을 해서 통과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한테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2024년도에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모멘텀들 제약주가 왜 좋고 요즘에 좀 잘 나가고 바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런 일정도 그다음에 큰 그림 안에서도 그다음에 뭐 미국 정책적으로도 그다음에 뭐 최근에 가장 가까워져 있는 거는 지난주에는 그 폐암학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유럽에서 ESMO 유럽 종양학회가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참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아스코라던가 암학회 AACR이라던가 요거랑 이제 같이 3종 세트로 묶여서 세계 3대 암학회라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런 일정이 있을 때마다 재료를 터트려주는 종목들은 뭔가 이제 막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고 잭팟을 터트리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기대감이 씌워지면서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은 제약바이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올라갑니다. 제약바이오는 가치주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분위기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과거에 급등했었던 제약주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렇게 올라갔었구나. 요즘에 알테오젠이 이래서 이렇게 잘 올라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도 뭐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요즘에 뭐 위고비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큰 테마가 불고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뭐 유행하고 잘 올라가고 잘 날아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시장 안에서는 분위기가 올라가는 소식들,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대장주들의 강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테마가 형성이 되고 뭐 비만 치료제로 엮이는 종목들은 또 급등도 하고 또 좋은 상승 사례들도 나오고 이런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봅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 랭크된 종목들을 보시면은 일단 요즘에 알테오젠이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대장이었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52주 신저가를 언제 벗어나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알테오젠, 그다음에 3위 HLB,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리가캠바이오, 슈젤,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랭커들이 이제는 다시 제약주들로 다시 채워졌어요.
과거에도 이 제약주들이 흥행하고 그다음에 히트를 쳤었던 시기에 보여줬었던 전조현상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들한테도 이런 제약주들의 랠리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대형주들 대표하는 종목들 안에서도 덜 올라간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충분한 기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2024년도 추석 이후에 나는 이거를 못 담았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중에서 제약주들은 저는 비중을 좀 늘려가도 좋으니까 제약주들은 지금 많이들 준비를 하시고 또 제약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강하게 잘 터진다라는 건데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 준비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 기회를 보고 충분히 매수해 놓고 그다음에 한 방에 잭팟을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유일무이한 섹터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원픽 첫 번째,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은 꼭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1등 제약바이오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주가 위치가 가장 저평가된 국내 탑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의 무게감이 조금 있는 종목인데 요즘에는 뭐 HLB를 보신다 하더라도 알테오젠 보신다 하더라도 리가캠바이오 보신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묵직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중소형주보다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종목이 요즘에 잘 갈 수 있을 만한 급등의 명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아직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고점에서는 저도 제시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면역 항암제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R&D 명가라던가 뭐 비만 치료제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 요즘 시장에서 핫하게 불어올 수 있을 만한 이슈와 그다음에 기업 내용들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잠시 후 진행을 하는 2차전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빠르게 안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추석 후에 꼭 담으시기를 권장하는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는 업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선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방산주에서도 그렇고 적어도 50% 이상 넘는 그런 이제 좀 장기 수익들을 항상 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약주로 또 좋은 결과치를 쌓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 함께 하시고 저랑 같이 성공 투자의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선생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도 있으니까 이 3가지 방법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